축구라는 스포츠, 세계 어디든 축구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혹자는 감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독의 역할이 소속된 선수들을 멘탈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최고의 실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축구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세계 명장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축구 감독 연봉 탑5를 잠깐 살펴보면 조세 무리뉴 감독의 연봉이 313억 원, 그리고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327억 원, 이어서 3위는 맨시티 펩 감독 368억 원, 2위는 토트넘의 콘테 감독 약 409억 원,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552억 원이라고 합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동남아 천하무적 바캉스 매직으로 최근 몇 년간 베트남 국민들의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을 무한정 쏟아내게 만든 주인공 바캉스 감독의 연봉은 대략 10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 비교하기가 좀 거시기합니다. 여하튼 내년 1월 말로 끝나는 바캉스 감독과 베트남과의 끈질긴 인연, 만일 베트남 축협이 박 감독을 다시 잡고 추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박 감독은 어디로 향해 갈까요? 현재 바캉스 감독 그의 특이한 리더십, 약팀을 맡아 강팀을 상대할 줄 아는 리더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축구협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십억으로 돈질하며 박 감독 측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태국 또한 몇십억 정도 예산을 짜고 박 감독 측과 베트남 축협 간의 결별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태국 축협이 박 감독을 주목하는 것은 베트남이 태국과 비슷한 동남아 국가이고, 특히 베트남 같은 될 것 같지 않은 팀을 맡아 이처럼 바캉스 매직이라는 신화 창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태국은 그래도 기본이 있다며 박 감독이 태국 팀을 맡는다면 베트남보다 오히려 더 큰 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여러 언론들이 시게임 대회 2회 연속 우승을 이끈 박 감독과 패배한 자국 태국 대표팀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게임 결승전 베트남에게 패배, 태국은 챔피언 탈환에 실패. 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바캉스 감독이 버티고 있기 때문. 바캉스 감독은 베트남을 4년 동안 동남아 국가들에게 패배하지 않는 팀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뉴스들을 접한 태국 축구 팬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성과 자존심이 걸린 큰 경기에서 베트남에 패배한 것 용납할 수가 없다. 전투 코끼리들에게 실망이야. 태국은 미드필드와 호흡을 맞춰줄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우리는 손흥민처럼 기적을 만드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바캉스 감독은 정말 대단한 명장이에요. 미우라 감독도 포기한 그 야만인들을 바캉스 감독이 길들였으니 말이에요. 우리 태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캉스 감독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피아퐁의 영원한 친구 바캉스 감독이 태국을 지도한다면 산차의 탕짓, 타완 차이가 더 많은 기회를 얻었을 텐데 말이야. 아쉽습니다. 박 감독이 베트남을 떠난다고 하니 얼른 가서 모셔오자. 베트남에서 통했다고 하면 분명 다른 동남아, 태국에서도 통할 거야. 축구협회는 서둘러 박 감독에게 연락해라. 바람이 있다면 바캉스 감독이 베트남에서 일으켰던 돌풍을 태국에서도 한번 일으켜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서로 지고는 못 사는 앙숙관계의 베트남과 태국,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그 속에 끼어있던 바캉스 감독과의 태국의 악연은 지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국 안방에서 열린 킹스컵에서 바캉스호 베트남 팀은 태국을 꺾고 준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태국의 높은 콧대를 꺾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베트남은 태국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2018 AFC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 2018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게임 4강, 그 스즈키컵 우승, 그리고 다음에 2019 AFC 아시안컵에서 8강 등 줄지어 바캉스 감독은 베트남을 태국이 갖고 있던 동남아 지존 자리를 뺐고 그 나아가서 아시아 팀들조차 베트남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축구와 관련해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베트남은 바캉스 매직 축구의 신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가며 그들의 축구 열기가 월드컵 예선, 아니 본선에까지 진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참 잘 나가던 베트남과 달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태국으로선 상대적으로 베트남보다 열세로 전세가 뒤바뀌게 되자 베트남을 시기하며 특히 바캉스 감독과 베트남 팀을 애써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기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신경전에 당하지 않고 베트남은 매번 승승장구 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태국은 월드컵 예선, 아시안컵, 스즈키컵, 올림픽 예선, 월드컵 예선 등등 하나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고 매번 바캉스 감독의 바캉스 매직에 가로막혀 쓰디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태국이 특히 박 감독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바로 킹스컵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자국에서 열린 킹스컵에서 태국은 준결승전에서 베트남을 만났습니다. 필승을 다짐했으나 박항서 베트남의 일격을 당하며 무릎을 꿇고 베트남과 박 감독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배출한 한국 축구를 배우려는 움직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 지도자를 찾았는데요. 그러나 태국축구협회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은 한국인 대신 일본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니시노 아키라 감독이었습니다. 한때 베트남 타도, 바캉스 타도를 외치며 태국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니시노 감독.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기록하는 동안 태국은 조기 탈락이 확정되는 등 시련을 맞게 됩니다. 결국 태국 축협은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니시노를 경질합니다. 일본 축구의 허상의 쓴맛을 보고 뒤늦게 정신 차린 태국 축협은 그제서야 한국인 감독 모시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름 점찍은 감독은 바로 한국의 퍼거슨이라 불리는 김학범 감독이었습니다. 나름 언론 플레이 등 가전 방법을 동원하여 태국 축협은 김학범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김 감독의 시큰둥한 반응에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태국 축협은 흠물만 크다 니시노 감독 후임으로 급히 찾은 감독은 바로 현재 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있는 폴킹 감독입니다. 베트남 프로리그와 태국 프로리그 감독을 지낸 양국 두루두루 모두 경험이 있는 독일 출신의 감독이었습니다. 폴킹 감독의 태국은 예선에서 말레이시아에 일격을 다하는 시련이 있었지만 다른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 조 1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준결승전에선 신태용 감독의 인리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대0으로 제압하고 시게임 결승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늘 그렇듯 이번에도 영원한 라이벌인 베트남을 이번에야말로 끝장낼 절호의 기회라며 경기 시작 전부터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의 손짓 이미 태국이 아닌 베트남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두 팀이 0대0으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후반 초반까지도 한동안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승부는 단 한순간에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후반 종료 7분을 남겨놓고 또한 타이가 뒤에서 올린 크로스를 20세 어린 선수 만중이 헤드로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태국의 골망은 흔들렸고 이로써 베트남은 굳게 닫힌 태국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 전 경기 무실점이란 대기록과 함께 시게임 대회 2회 연속 1하는 베트남으로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생각조차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태국은 패배와 관련해 폴킹 감독을 비난하기보단 이번 대회를 끝으로 U23 감독직 사퇴와 더불어 A 대표팀 계약 종료가 임박한 박항서 감독 잡기에 나름 작전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어 베트남을 편두통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언론들은 태국 축구는 역사적으로 베트남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나 베트남에 박항서가 있다는 것이 모든 결과를 뒤바꾸었다며 그의 존재감을 인정해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태국 언론 매체들은 박항서의 베트남은 6경기 570분 동안 단 1실점도 하지 않고 우승했다며 박 감독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아는 지도자라며 그것이 뛰어난 성공을 거둔 이유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 감독은 천재적인 축구 전술가라며 칭찬한 뒤 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연봉의 몇 배가 되더라도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해도 좋을 것이라고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사실 이런 배경에는 태국 축구에 나름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현 폴킹 감독 이전 니시노 감독의 계약 만료일이 작년 1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니시노 감독을 경질하고 폴킹 감독을 4개월 계약으로 임시직으로 선임했습니다. 박 감독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박항서 감독이 올 1월 베트남 축협과 1년간 계약 연장을 합의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박 감독이 1년간 계약 연장에 합의하자 태국은 다시 1년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폴킹 감독을 임시로 올해까지만 맡기고 내년 1월 박 감독의 계약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박 감독이 자유계약의 몸으로 바뀐다면 태국은 다시 피아퐁 등 박 감독의 인맥을 활용하여 박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낼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물론 박 감독이 적으로 만나는 베트남 대신 태국을 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 소식을 들은 베트남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빼앗기는 것은 베트남 역사상 최고의 축구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베트남의 역사를 경쟁국에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고 특히 박 감독의 소중함을 잊고 그동안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여온 축구협회에 자숙이 필요하다는 등 베트남 언론 매체들은 이례적인 일침을 가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 모시기에 중국을 비롯한 태국 등 여러 동남아 국가들의 치열한 영입 쟁탈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 또한 그를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박항서 감독이 태국으로 자리를 옮겨 베트남 팀을 상대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제 적으로 만날까? 태국에서도 박항서 매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것이 사뭇 궁금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허보통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생애 최고의 날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